생활에 도움되는 경제 정보가 가득합니다. 훈훈한 경제 함께 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지난해 3월 현재의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됐는데요. 핵심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득 중심의 개편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안타까운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이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7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단행됐죠. 자, 앞으로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개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건강보험 가입자를 어떻게 나눴는지 그 기준 좀 알아볼까요? 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는 절반이 사업주가 부담하고 올해 기준 소득의 6.24%를 매월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요. 작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10만 6천 원이었습니다. 또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의 점수를 매겨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난해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천 원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과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각각 상위 2% 그리고 3%인 이상인 39만 세대가 인상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내기에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아들이나 딸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피부양 형제 자매 23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직장 가입자는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15만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소득층의 부담은 물론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와 또 소득 상위 직장인은 보험료가 오르거나 혹은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게 됐는데요. 먼저 지역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오른 세대는 얼마나 오른 건지부터 좀 볼까요? 네, 지역 가입자 763만 세대 중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른 세대는 5%인 39만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 상위 2%, 즉 연 3억 8,600만 원 이상, 그리고 재산 기준 상위 3%인 시가 약 12억 원 이상인 세대가 그 대상인데요.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5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효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런 소득의 20%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제 이 비율을 30%로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반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개편 방안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했던 평가소득이 폐지됐고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보험료를 13,100원만 부과합니다. 네, 사실 송파 세모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게 이 평가소득이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군요. 자, 또 어떤 부분에서 개편이 더 이루어졌습니까? 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그리고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승합 및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재산보험료는 재산 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 표준액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해 349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항목이 삭제되거나 혹은 부과 기준이 달라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개선된 사례를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소득 없는 전세 거주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40대 여성이 60대 어머니와 2인 가구로 별다른 소득 없이 3,0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관세 표준 144만 원의 토지, 소형차 한 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3만 9천 원의 소득보험료와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만 1천 원이 부과되어 매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6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소득이 없어도 이 평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만 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재산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게 돼서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6만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월 4만 7천 원 인하되는 것이죠. 네.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 프리랜서 강사로 과세소득 기준으로 사업소득 연 77만 원, 3,8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소형차 한 대를 갖고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부과된 4만 1천 원의 평가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19,000원이 부과돼 매월 6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네. 전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어도 뭐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그 소형차 같은 보험료 면제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부양자 관련한 개편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도 그렇지만요. 사실 그 피부양자에 대한 개편도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부양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9.4%에 달할 정도로 많아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왔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꼭 피부양자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개편이 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일단 직장 가입자 자녀에게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강화됐는데요. 금융 및 연금, 근로 및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만 기준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좀 되나요? 재산이 과세 표준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을 넘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금융이나 연금, 근로 및 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 4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강화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형제와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경제활동이 힘든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 대상 상이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연 3,400만 원 이하의 소득과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의 재산 요건 등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격 요건이 좀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사실 그동안 안 내야 했던 그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부담이 또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급격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료 30% 감면이 시행됩니다. 다만 7월부터 시행된 30% 감면은 2022년 6월까지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피부양자 개선 사례도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준을 벗어날 정도로 재산이 많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제 피부양자에서 벗어나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한 가지 예로 50대 여성이 금융소득 연 3,333만 원, 토지와 주택 등 재산이 과세표준 9억 원이며 자동차 2대를 갖고 있지만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동안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요. 11만 9천 원의 보험료 감면을 반영해 월 27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예외가 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소득과 재산이 없는 20대 취업준비생 여성의 경우 그동안 직장인 언니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소득과 재산이 없어 자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7월 이후에도 계속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 조건, 그리고 예외가 되는 조건 모두 함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장 가입자 중에서 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좀 볼까요? 네, 원래는 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내왔는데요. 직장 가입자 중 월급 외에 임대, 이자 및 배당, 사업소득 등을 더한 금액이 연 3,4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이런 직장 가입자는 14만 세대로 월 평균 12만 6천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네. 직장 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기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불공정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이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에 또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더 낸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번에 소득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폭 낮췄다는 건데요. 2012년에 직장 가입자 월급 외의 소득인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최초로 마련됐고 이번에 3,400만 원으로 강화한 것이니까요. 기존의 절반 이하로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 기준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7월부터는 3,400만 원이 기준이 되지만 2022년 7월에 시행되는 2단계 개편 때는 보수 외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4년 후에는 또 달라진 개편 방안을 만날 수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건강보험료 상한선도 올랐습니다. 그동안 상한선은 2010년 기준 평균 보험료의 30배인 243만 7천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전년도 평균 건강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 상한선은 현행 243만 7천 원에서 309만 7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갑자기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게 상한선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또한 그동안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직장 가입자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7,810만 원인 기준의 상한선 기준이 2010년 이후 7년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는데요. 이번에 2016년 직장 가입자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9,925만 원을 반영해 큰 폭의 상한선 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올랐다면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할 부담도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급만 7,810만 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0.02%로 약 4천 세대인데요. 이번에 상한선이 조정됨에 따라서 보험료가 월 평균 50만 4천 원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인상된 상한선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월급 9,925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약 11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 세대입니다. 네. 자, 이렇게 7월부터 달라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달라진 건강보험료, 이건 어디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고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 개편에 따라서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했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개인적으로 다 연락이 갔겠지만 그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개인적인 변화된 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계속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또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면 이게 아무래도 건강보험 재정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려스러울 수 있지만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마련한 겁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검토할 때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른 재정 요인은 이미 고려됐던 사항으로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영향 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요. 다만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1단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2022년 7월에 또 2단계 개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모쪼록 국민들이 보다 공평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